누군가 쌌던 소변을 먹이고 대변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일. 어디서 일어났던 일일까요? 바로 고등교육기관,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과연 개개인의 문제인 걸까?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 파일에서부터 출발해봤습니다. 3년 전 서울대 석사학위를 받은 A씨. 그가 뉴스원에 건네준 음성 파일. 그거는 인간 말종이고 어디 가서 그렇게 살면 그냥 쓰레기 취급받았고. 그리고 정말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교수가 할 수 있는 파워가 되게 많아. 페이퍼에 내 권한이 있어. 저 논문에서 네가 한 흔적을 싹 다 지우기가 아주 쉽다고. 나 지도교수야. 그는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지 1년쯤 지났을 때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충 석박통합 그 지원서 도장을 찍고 나서쯤인데 그분이 그만두셨을 때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뭐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왜냐면 교수가 그 선배들 욕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는 대학원생의 사소한 실수에도 매번 거침없이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석사 과정을 그만두겠다 말했는데 그때부터 교수의 폭언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그만두겠다 얘기하면은 제가 그때 제1 저자였는데 논문 저자에서도 내가 너 이름을 뺄 것이고 너가 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거기 레퓨테이션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좋은 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너 실패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 폭언을 들으면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에게 녹취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만나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안 좋은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자기 혐오 이런 것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폭언에 시달리는 대학원생들. 그들은 어떤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일까? 일단 저희는 그런 문제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율권, 자기결정권 이런 게 있는데 법적 근거를 따지면 헌법에서 나오는 거죠.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그냥 일반적인 헌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원생들은 집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와 교육부는 인권 문제 개선하라. 본부와 교육부는 인권 문제 개선하라. 힘없는 대학원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 사각지대에서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생 인권 문제는 크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 최근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이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초과 근무를 했고 교수 갑질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문제를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사실 시도는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학교에서는 권리장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 자체가 해임하고 정직 3개월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히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에서 해임을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3개월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 바뀌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H 교수권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폭행, 연구부 횡령 등 비리종합 세트라 불리던 H 교수. 그는 인권센터와 학생, 교수들에게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이라는 가벼운 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3개월 정직안마저도 아직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선고는 하지 않은 상태. 그의 갑질은 교묘하고 어두웠습니다. 여자들이 다른 대학원생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왜 그게 맞나? 이 대학원 애들 다 악취나는 쓰레기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교수들. 인권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 그래도 여러 직장들끼리 여러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어느 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인 문화인가 직장 문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겉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고 집단 차원에서의 교수들은 사실 전혀 이제 뭐 시스템을 바꾸겠다거나 뭐 자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모셔널 할지 몰라도 너보다 스마트하다. 많이 스마트하다. 서울대 교수 아무도 되는 거 아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너한테 대해서 굉장히 미해질 수도 있고 너한테 대해서 굉장히 나이스해질 수도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교수들은 왜 유독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하는 걸까? 아주 끈끈하게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도 이제 통과돼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그 쉽게 얘기하면 슈퍼갑의 위치에 있어요. 파워 허레스먼트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레스먼트, 괴롭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가부장적인 우리 문화잖아요. 6.25 문화. 이런 건 위와 아래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 70년대에서 90년대 학번까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학부 적어도 대학에 있을 때까지 한국에는 사실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본격적으로 인권 담론이 확산된 게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쯤 와서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사실 대부분의 교수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 교육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대이건 기타 국가기관이건 간에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어떤 상하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문구만 다르지 뭐 대학원생한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을 내고 갑질을 겪는다는 것. 사람들이 네가 어쨌든 선택해서 간 길인데 라고 하더라도 대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걸 겪기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은 없죠. 대학원생 인권 문제. 일단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